두 번째는 바로 에너지 개선 단계입니다. 이 에너지 개선 단계는 제가 아까 관리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에너지의 베이스라인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즉, 어떤 내가 우리 공장에 또는 우리 빌딩에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최소한으로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사용하면 되는지 그 베이스라인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하지만 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혹시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찾아서 최대한 제거함으로써 에너지의 베이스라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개선 단계에는 크게 세 단계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설비의 업그레이드 및 개조입니다. 가장 이렇게 손쉽게 채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즉 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은 설비로 어떤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첫 번째 대표적인 예로는 일반 조명을 LED 조명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모터나 변압기 이런 것들을 보다 효율이 좋은 고효율 설비로 바꾸는 것들, 그리고 어떤 인버터를 설치하거나 어떤 쿨링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며 일반적으로는 약 10에서 15%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채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투자 효과, 투자 비용 대비 어떤 기대 효과를 가장 손쉽게 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자동화의 튜닝입니다. 즉, 우리 공장에서 또는 우리 빌딩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자동화 로직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공정의 어떤 제어 방식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어떤 제실 센서나 어떤 조도 센서와 같이 센서를 추가적으로 달므로써 어떤 이런 제실 센서에 따른 어떤 제실 제어라든지 아니면 그룹핑 제어, 스케줄 제어, 그리고 어떤 조도 센서에 따른 디밍 제어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약 5에서 15%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바로 상시 에너지 모니터링입니다.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함으로써 어떤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부분을 최대한 찾아서 제거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 상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식으로 에너지 데이터를 관리하고 사용하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상시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즉,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통해서 어떤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찾아서 제거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는 약 5에서 15%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에너지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어떠한 에너지를 관리할 것인지 이 관리할 대상을 도출하고 선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전부 다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떤 베스트겠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내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이시는 화면에서 왼쪽의 그래프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4개의 공장, 4개의 시설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내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은 바로 A와 D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A 공장의 경우에는 약 2007년부터 갑자기 에너지 사용량이 급등을 했죠. 그리고 D의 경우에는 꾸준히 에너지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B와 C에 비해서 이 A와 D에서 보다 조금 더 높은 에너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A와 D를 우선적으로 내가 관리해야 될 에너지 대상이다 라고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그래프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어떤 면적과 에너지 사용 어떤 강도를 같이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이 사각형의 크기는 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면적을 의미하고요. 이 사각형의 색상은 그 단위 면적당 에너지 사용량, 즉 에너지 사용 밀도, 에너지 사용 강도를 색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빨간색은 에너지 효율이 나쁜 것을, 이러한 초록색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내가 이제 관리해야 될 대상은 바로 빌딩 1과 빌딩 7 이 정도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빌딩 1은 당연하겠죠. 에너지 차지하는 면적도 크고 에너지 효율도 매우 나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빌딩 7의 경우에는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즉 빌딩 7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찾아서 그 방법들을 빌딩 1에 적용함으로써 빌딩 1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레토 분석입니다. 즉 에너지 사용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빌딩 내에서 어떤 구역에 따라서 또는 라인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내가 또 다양하게 분류할 수가 있겠죠. 그 에너지 사용량 순위를 이렇게 매기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생키 다이어그램입니다. 즉 내가 우리 공장에 인입되는 전체 에너지를 100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100의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흩어지는지 내가 원하는 구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봄으로써 에너지의 흐름을 어떤 인입단부터 부합단까지 한눈에 파악하고 그리고 내가 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을 손쉽게 선정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다음의 방법은 에너지 히트맵입니다. 이 에너지 히트맵은 이 에너지 히트맵의 가로축은 바로 날짜이고 세로축은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아래쪽이 0시를 의미하고요. 가장 상위가 24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0시부터 24시까지 에너지의 어떤 흐름을 에너지 사용량을 색상으로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파란색은 에너지 사용량이 낮은 것을 의미하고 빨간색은 역시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히트맵을 그려놓고 보면 우리는 바로 이 에너지의 사용 패턴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왼쪽에 보이시는 그래프에서 보면 밤에는 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고 낮 시간에 에너지를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그리고 주말에는 에너지를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에너지의 사용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사용 패턴을 만들어내서 내가 이 사용 패턴을 알고 있다면 이 사용 패턴에 반하는 결과 즉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즉시 감지해내고 이런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관리 대상을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이 에너지, 즉 내가 사용하고 있는 관리 대상의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 즉 변수들을 찾아가는 단계입니다. 그래프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래프는 외기 온도에 따른 전체 및 냉동기 전력 사용량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즉 빨간색 그래프는 외기 온도를 의미하고 있고요. 파란색 그래프는 전체 전력 사용량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는 냉동기의 전력 사용량을 의미를 하는데요. 온도에 따라서 즉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되었을 때 냉동기가 가동되기 시작을 해서 냉동기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했고요. 냉동기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을 함에 따라서 역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같이 급증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우리는 전체 전력 사용, 즉 전력 에너지 사용량의 외기 온도와 냉동기의 전력 사용량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즉 변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온도에 따라서 냉동기 전력 사용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냉동기의 전력 사용량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이 변화가 크게 없었다면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다라고 판단하고 그 요소들은 내가 굳이 관리할 필요가 없는 요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른쪽의 그래프는 역시 외기 온도와 제실 여부에 따른 난방 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섭씨 19도씨 이하일 때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 가스 에너지 사용량을 표기한 그래프이고요. 빨간색은 사람이 있었지만 섭씨 19도씨 이상일 때를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회색은 사람이 없을 때, 즉 제시한 인원이 없을 때의 가스 사용량을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한눈에 보시는 것 같이 외기 온도에 따라서 가스 사용량이 반비례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외기 온도는 가스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제실 여부에 따라서 제실이 있을 때, 사람이 있을 때 가스를 더 많은 가스 에너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역시 제실 여부 역시 가스 사용량, 즉 가스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람이 없을 때, 즉 제실한 인원이 없을 때를 표현하는 이 회색 점들이 그래프 상단에 이렇게 막 찍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 에너지가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찾아낸 즉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에너지를 제거한다는 것이 이러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나이더의 미국에 있는 슈나이더의 배전망 공장 사례이고요. 그 판넬 공장 중에서도 도장 공장의 사례입니다.
여기서 일단 도장 공장의 운영 데이터는 보통 이렇게 PLC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는 공정 제어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도장 공장의 오븐의 상태, 컨베이어 상태 이런 상태 값들을 PLC 또는 공정 제어 시스템으로 받아왔고요. 그리고 여기 도장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어떤 이런 배전반에 전력 미터를 달아서 에너지 사용량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약 2주간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 관리자는 여러 가지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 평일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용된 에너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공장이 운영되지 않았는데 왜 평일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는 이 컨베이어의 에너지 사용량, 즉 컨베이어의 운영 상태와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해 본 결과 컨베이어에 물건이 적재되었을 때 사용한 에너지가 약 3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컨베이어에 아무것도 적재되지 않았을 때 사용된 에너지가 오히려 더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뭔가 컨베이어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컨베이어, 그 도장 공정에 사용되는 어떤 이런 강판의 종류에 따라서 역시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이 강판의 종류가 에너지 사용량에 영향을 주는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즉, 냉형 강판을 사용했을 때 사용한 에너지 사용량이 어떤 이런 아연 도금강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었는데요. 즉, 이런 운영 데이터들, 즉, 공정의 어떤 공정 정보 데이터, 어떤 강판의 종류, 컨베이어의 적재 여부, 이런 공장의 운영 정보들을 에너지 사용량이랑 비교를 함으로써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냈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운영 정보들을 에너지 사용량과 비교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가 어떤 뭐 잘못 사용되고 있었다든지 혹은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낭비되고 있는 부분들을 일단 발견해내는 것이 이런 관리 시스템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이렇게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개선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에 있는 슈나이더의 전기 판넬 공장이고요. 첫 번째 사례와 동일하게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역시 약 한 2주간 측정을 해본 결과 관리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즉 컨베이어가 미가동 중인, 즉 주말에 오븐에 사용한 전력량이 평일에 사용된 에너지 사용량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즉 공장이 운영되지 않는 주말에 오븐이 불필요하게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관리자는 이 사실을 몰랐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해왔지만 이러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발견해낼 수 있었고 즉시 개선을 하였습니다. 즉 운영 방법에 주말 동안 오븐의 운영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런 오븐의 어떤 동작 시퀀스 자체를 어떤 로직을 수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즉 에너지 모니터링을 시작함과 동시에 약 2주 만에 첫 달에 약 31%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낭비되는 에너지의 발견이 에너지 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는 운영 정보를 고려한 에너지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낭비되는 부분들을 찾아서 제거함으로써 저희는 높은 어떤 기대치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 에너지의 최적화 단계입니다.